서울 서대문경찰서 명예훼손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왜 법률 해석이 중요한지 오늘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요, 똑같은 말을 했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억울해 하세요.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그 표현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단순히 의견을 말한 건지, 아니면 사실을 적시한 건지,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따져봅니다. 여러분이 한 말 한마디가 법적인 의미로 전부 재구성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해석 능력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에 가면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는 것보다 내 행위가 법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아주 잘게 분해합니다. 언제 글을 썼는지, 어떤 경로로 게시했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그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지,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하죠. 그 다음 이 사건이 형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혹시 처벌을 피할 만한 사유는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몇 줄의 사연만으로는 절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증상만 대충 듣고 바로 큰 수술을 결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형사 절차는 맨 처음 경찰서에서 한 진술, 즉 초동 진술을 기준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때 정해진 법률 해석이 기소 여부는 물론 재판 결과까지 좌우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형사와 민사를 별개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의 큰 흐름으로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비단 명예훼손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아내는 채권 추심 사건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요. 부동산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구조와 숨겨진 권리관계를 함께 분석합니다. 이혼 같은 가사 사건에서도 당장의 감정보다는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형사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주장할지를 먼저 정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할 때 무조건 사건을 맡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때로는 사건을 맡지 않는 결정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래로 쌓아온 실무 기준과 2014년 법률사무소 개소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온 원칙입니다. 모든 사건을 내일 당장 진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합니다. 결국 명예훼손 조사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길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내 말이 갖는 법적 의미가 무엇이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기준으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행정사건 전반을 다루는 곳이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아래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더 정확하고 꼼꼼한 법률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